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공감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취업,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확대시켜서 일하기란 것은 직장뿐이 아니고 창업도 있을 수 있고 꼭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 일을 좀 더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경력을 또 어떠한 경험을 쌓아가야 될까? 이번 시간에는 경력 설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은 사장 입장이 돼서 생각하라. 또 사업은 사장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물론 내가 사장이냐 직원이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일단 내가 취업을 한다라는 또 일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취업은 사장 입장에서 사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충성도나 열정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사업을 내지는 상품, 제품을 또 일을 어떻게 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것을 내가 종업원 입장에서가 아니고 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했을 때 고객 만족이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객을 진심으로 위해서 고객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장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종업원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회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입장, 회사의 여건이나 회사의 상황, 회사의 여건, 능력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소비자는 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 기준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력을 설계한다 라고 할 때 지금까지 경력이 많고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지금 와서 경력 설계?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강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가 변하고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에 맞춰서 나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전제로 해서 우선 내가 현재 사회에서 관심이 있는 산업 분야 내지는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 그 산업,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나만의 강점이나 부족한 점, 또 약점이나 또 관심사,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일에 적합한지 할 수 있는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강점은 더 살리고 부족한 점은 새로 습득하고 강화를 시키고 그러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목표가 설정되면 단기간에 장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목표 설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학습과 경력을 개발할 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 경험을 어떻게 쌓아갈지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정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워크숍이 됐건 세미나나 멘토링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 일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회도 탐색하기 위해서 또 조언도 듣기 위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세미나, 멘토링 이런 걸 활용해서 만난 사람 플러스 요즘은 SNS,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 같은 또 미트업 같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도 인맥과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정보 내지 활동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그 세운 목표,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또 달성돼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들을 확인하고 피드백해서 내 계획이 수정이 필요한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줄여야 되는지 진행 과정에서 반영하면서 그 네트워킹된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구하고 반영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그래야만 나만의 경력 설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경력 설계를 할 때 스마트 목표 들어보시고 계획도 세워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특히 기한이 설정된 그런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스마트 목표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점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장기 비전도 집어넣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명확성이 부족하고 단기 초점에 맞춰져서 즉흥적일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준비된 사람은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수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 뭐 이거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아 이거 어려운데 쉽지가 않은데 다음에 해도 되겠지, 항상 미루는 습관이 있고, 뭔가 이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했을 때 사후 대응, 따라잡기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평가할 때도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 성찰이나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가면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메꾸려는 학습이나 어떠한 그 경험, 성장하는데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어려움을 좌절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목표가 없거나 하는 사람은 성찰이 어렵습니다. 왜?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발굴하고 인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스마트하게 좀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때그때 어렵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수정하고, 그래야 회복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 사람은 자신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즉흥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경력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지금까지 많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지만, 주로 변화하는 요인이 산업화 시대 이전과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나누면서 인기 직업과 또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 쇠퇴하는 직업,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요인으로 사회적 구조와 의식 구조가 변화하는 것, 제조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전문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인기가, 전망, 비전이 있는 직업인지, 거기 같으면 의료, 의사들, 교사, 내지는 그 재무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 또 금융, 또 정보기술, 법률, 환경운동, 마케팅, 사회복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예술,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건강을 위한 트레이너, 코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면서 과학자로 분석가, 또 사이버 보안, 또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전자상거래, AI, 머신러닝 활성화되지는 않고 앞으로 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원격 의료 관련된 사람들, 온라인이 일상화되면서 컨설턴트나 관리자도 온라인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발달하고 있죠. 정착되고 있죠. 그 다음 환경도 단순한 환경이 아니고 환경기술, 개인정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죠. 또 다양성과 포용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면,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 발전으로 특히 그 중장년들 층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경력은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과거처럼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또 신체적으로도 과거와 다르게 조금씩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거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도 하고, 그렇지만 나의 그 어떤 열정, 성취욕 이런 것들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떤 게 있을까? 활동할 수 있는 일이나 역할은 관리하는 일, 또 리더십이 필요한 일, 프로젝트 관리자나 인사관리자, 컨설턴트 이런 방향은 어떨까? 과거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일, 의료나 웰니스에 관련되는 일, 건강에 관련되는 일,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창작이나 문화활동, 예를 들면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이런 것들은 자기의 과거에 해왔던 일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더 새로운 기능, 새로운 툴을 배우거나 업그레이드하면 할 수 있는 일들, 작가나 편집자, 누구에게 설명해주는 큐레이터나 도슨트나 과학 커뮤니케이터, 새로운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IT 관련해서는 개발의 업무를 계속하기는 조금 어렵다면 IT 컨설턴트 같은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분석하는 분들은 개발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의 툴이나 과거의 경험,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툴만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문가, 1인 창업 내지는 프리랜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일하기 위해서 다뤄봤던 지역사회나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자리들, 비영리단체 관리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또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경력을 활용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내가 취업을 한다, 일자리를 얻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과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는 거죠. 기업의 인재 수요와 중장년들의 일자리 니즈 간에 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인재 수요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첨단 산업 내지는 첨단 기술 내지는 새로운 신산업 쪽에 많이 비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서비스나 컴퓨터 관련, 또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에서는 과거에 했던 일들이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중심, 건설업 중심, 서비스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던 그런 일들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산업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기대에 갭이 많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하고, 중장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력 가지고 계속 그걸 활용해서 일하고 싶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회사에서는 관련된 일을 과거에 하던 경력, 나 어디에서 얼마만큼 일했어, 이거 가지고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100%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자격증이라면,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온 경력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격증도 없고 관련된 경력도 부족하다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태도와 인성, 그 다음 자격증 유무, 또 기술 유무, 이것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갭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스마트 목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의지, 그 다음 의지뿐이 아니고 진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그때그때 변경하면서 반영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 그 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기업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갭을 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취업이나 다시 또 일하기 위한 준비,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업종이나 협회나 그 분야의 동향을 또 구인 정보를 적당한 곳에서 찾아보고 활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이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최신 동향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일에 이만큼 적합한 사람이야. 관련된 경력은 부족해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어. 열심히 해왔어. 그런 것들을 수치와 데이터와 경험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요구하는 직무 능력이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해 왔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왔고 자격증을 땄고 내지는 기술을 익혔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소셜미디어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경험과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야 취업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도 내가 무슨 자격증 어떻게 따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인기 있는 남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자격증 순위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하고 원하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분야에 그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에 자격증을 따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든가 이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경력 설계 실행 계획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나는 무엇을 할 때 성과가 나고 즐거웠고 좋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이 어떤 게 있고 또 직장에서 가장 신나고 의욕이 생길 때가 어떤 일이었고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같이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활력을 주고 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2년 후에 나는 나의 경력은 어떤 위치를 원하는지 5년 후에는 또 10년 후에는 어떤 위치를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되 너무 큰 것부터 세우지 마시고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수립해서 실천하는 나열식이 아닌 타임라인을 가지고 정리해 놓는, 그게 스마트 목표, 스마트하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력으로 확인, 관련성이 있고 여기에서 가장 그 시사할 점은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임 리밋이 없으면 목표 실천 의지,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경력 설계하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멘토링에는 다양하게 일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좋았고 좋은 정보였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공감 스튜디오에서 헤르메스 JK였습니다. 감사합니다.